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규입니다. 이번 편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훈련은 영어로는 조인트 C2021로 불리우고 한자로는 연합해상 2021로 이름이 붙여졌으며 2021년 10월 14일 오후부터 시작을 하여 일본과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 훈련을 감시하는 등 극동지역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앞 해상의 표트르 대제만에서 실시가 되고 있으며 2021년 10월 17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현지 언론을 종합해보면 우선 러시아에서는 태평양 함대의 우달로이드 2급 대잠 구축함 함번 548번 어드미럴 판텔레예프 함과 다른 초계함 2척, 그 다음에 소해함 2척, 잠수함 1척, 미사일 고속정 등과 구조선 등이 참가를 하며 중국에서는 중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함정 중에 최대 전투함이라고 불리는 난창함을 포함한 구축함 2척, 호위함 2척, 함대 유류보급함 1척과 잠수함 지원함 1척, 그리고 척수 미상의 디젤 잠수함이 참가한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지원함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최소한 1척 이상의 잠수함이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가 공개한 훈련의 내용을 보면 해상 전술기동 훈련과 소해 훈련, 그다음에 해상 표적에 대한 함포 사격 훈련, 특정 해역을 방어하기 위한 잠수함 탐색 및 차단 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가 2021년 하반기 들어서 세 번째 실시하는 연합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의 닝샤 회족 자치구에 있는 칭둥샤 합동 전술 훈련 기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약 1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전술 전략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의 이름은 서부연합 2021이었습니다. 또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러시아 오렌부르크주 훈련장에서 합동 대테러 군사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훈련의 이름은 평화사명 2021이었고 중국군 약 558명이 참가했었습니다. 이번 연합해상훈련의 통제는 중국 북해함대 부사령관인 진강남 소장과 러시아 연해주 혼성함대 사령관인 카반초프가 공동으로 지휘를 한다고 합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중국 해군 함정은 지난 2021년 10월 21일 13시경 제주도를 통과해서 대마도 남서쪽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에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에 해상자위대가 파악한 함정들을 보면 구축함이 이제 2척이었고 호위함이 2척,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잠수함 지원함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각각의 한 명은 중국 해상자위대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이 훈련의 의미에 대해서 중국의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선전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합니다. 지역 안정을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것이고 중국 해군의 위용을 국제적으로 과시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선전 내용 뿐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특별한 논평 없이 훈련을 한다라는 팩트만 기사화를 했습니다. 이 훈련을 군사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태평양이나
서태평양으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진출을 하려면 딱 두 군데밖에는 활로가 없습니다. 하나는 일본 홋카이도 최북단의 소야 해협과 홋카이도와 아이모리현 사이의 스가루 해협 두 군데뿐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각각의 비교점들을 찍어서 동영상을 좀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흰점으로 보이는 것들은 미국과 일본 해상자위대, 대한민국 해군의 기지 위치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보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대한해협을 포함을 해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가 서태평양으로 진출을 하려면 일본의 오키나와 남서제도죠. 오키나와와 대만 해협을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일본에 의해서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미 해군 제7함대가 잠수함 전력이 러시아 해군과 중국 해군이 북태평양과 서태평양, 그 다음에 남태평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점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미 태평양 해군의 전력을 양분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스가루나 소야 해협을 통해서 진출을 한다면, 이때 미 해군 7함대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중국 해군이 동진하해나 남진하해에서 기동을 하면서 미 해군의 전력을 양분을 시키고, 중국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동진하해나 남진하해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동해 북부 쪽에서 기동을 하면서 미 해군의 전력을 양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이해가 양국에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결국은 미국인 해상 자위대 전력을 강화를 시키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기술을 이제 이전을 하는 등 전력이 양분될 것을 대비한 보완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호주, 영연방 국가와 러시아와 중국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적인 군사적인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메이저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 요소로 별로 의미 없는, 전력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위치로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와 대한해협의 전력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미국 연합이나 러시아, 중국에서마저 존재감이 없는 국가로 전락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 해군이 동해로 진입을 하거나 러시아 해군이 동진하해나 남진하로 내려갈 경우에 대한해협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와 대한해협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몰빵을 하면서 허송세월한 지난 4년간의 국가 전략의 공백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조선 말기나 구한 말의 상황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재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훈련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유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